비둘기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다 똑같은 비둘기로 보일 뿐이죠. 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얼굴로써 구분합니다. 이것은 본능이며 본능은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하면서 착용한 귀마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귀마개는 가격이 246만 원이었는데요. 그 귀마개가 일반 귀마개보다 수십 배 따뜻하지는 않을 텐데 왜 비싼 귀마개를 착용한 것일까요? 명품을 사는 행동은 미국의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에 의해 과시적 소비라고 이름 붙여졌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남들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은연중 과시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왜 이토록 비효율적인 과시적 소비가 진화했을까요? 자연 선택은 사실 무작정 잘 살아남기만 하는 개체보다는 잘 살아남아서 자손을 많이 퍼뜨리는 개체를 고릅니다. 자원이 많다면 자식을 키우기 더 수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원이 많다는 것을 알려 배우자로서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과시적 소비는 자신을 광고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비싼 물건을 마구잡이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 해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면 굳이 과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몇백만원 뚫어뻥을 사는 사람들보다 몇백만원 시계를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요. 먼저 남자와 여자의 일부 능력과 행동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왜 서로 다르게 진화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번식 성공도를 봐야 합니다. 첫째로, 남자의 번식 성공도는 성관계 상대의 수에 비례하므로 남자는 여자보다 성관계하기를 더 갈망합니다. 둘째로, 잘하면 대박, 못하면 쪽박이라는 남자의 처지는 여러가지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심리를 진화시켰습니다. 진화심리학자 보구슬라프 파블로프스키와 그 동료들은 남녀의 무단횡단 비율을 조사했는데요. 실제 조사 결과 남자는 여자보다 무단횡단을 더 자주 한다는 결과를 알아냈습니다. 셋째로, 여자의 번식도는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워내느냐에 의존하므로 여자는 아이를 돌보거나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꾸려나가는 일에 남자보다 더 능합니다. 실제로 여자들은 타인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부터 그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더 잘 읽어낸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일찍, 더 많이 죽는 진화적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배우자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더 열심히 뛰어들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심리를 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행동을 하고 생리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다 보니 높은 사망률이라는 대가를 치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수염을 나게 하고 정자를 생산하고 근육을 키워주고 공격성을 높이지만 테스토스테론은 이른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를 높여주는데 이 호르몬은 면역계를 망가뜨립니다. 진화심리학자 데니얼 크루거와 랜돌프 네스의 연구 결과는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가 더 많이 사망함을 보여줍니다. 공간 탐지 능력은 남녀가 다르게 진화했습니다. 인간이 수렵 생활을 했던 시절, 남자는 사냥을 위해 집에서 아주 먼 곳까지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집으로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주변 풍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머릿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회전시키면서 길을 찾는 능력이 발달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낯선 곳에서 길을 더 잘 찾는 데 능숙합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채집에 관련된 공간 탐지 능력이 발달했습니다. 집 주변의 익숙한 장소 안에 있는 다양한 풀과 나무, 바위, 채소, 과일 등을 더 잘 구별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잘 기억합니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들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갖가지 사물을 판별하고 그 위치를 기억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맥그리거라는 침팬지는 다른 침팬지들과 어울려 털 고르기를 하는 평범한 침팬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아마비 전염이 되어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어 두 팔로 하반신을 질질 끌고 다니게 되고 곧 방광이 고장나 파리떼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맥그리거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동료 침팬지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에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진화적인 관점에서 자신에게 전염성 병원체를 옮길지도 모르는 개체를 탐지하여 그러한 개체를 피하거나 배척하는 심리기제가 선택되었습니다. 단순히 콧물이나 재채기, 변색된 피부 등 위험한 병균에 감염되었음을 한눈에 알려주는
외형적 단서들에 의해서만 심리적 방어 태세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단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임을 알려주는 단서만으로도 회피하거나 배척하는 기제가 작동합니다. 어떤 지역의 토착 병원균들에 대해 면역 능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는데, 다른 지역의 토착 병원균에 적응한 외부인들과 함부로 접촉하면 새로운 병원균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 외부인을 피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자기 사람들과 뭉치면서 외부인을 배척하는 태도는 낯선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즉, 병원균에 대한 심리적 방어가 집단주의를 낳은 것입니다. 사람은 왜 웃을까요? 아이들은 출생 후 2에서 6개월부터 자연스레 웃습니다. 인간의 웃음은 200에서 400만 년 전 우리 조상이 어쩌다가 안전하고 배부른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 데서 진화했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배도 부르니 심신의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유쾌한 기분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자고 다른 이들에게 보내는 사회적 신호가 바로 웃음의 기원이었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 사이에 유쾌한 정서를 퍼뜨리는 매개체로서 진화하였습니다. 연애의 저자 제프리 밀러는 유머와 웃음은 성선택에 의해 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의적이고 머리 회전이 뛰어난 남자만이 유머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우수한 유전적 특질을 은연중 광고하는 효과를 보이며, 여자는 웃기는 남자를 선택함으로써 자식들에게 좋은 유전적 이득을 물려줍니다. 물론 웃기기만 한 남자는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조경 연구자 제이 애플턴의 조망과 피신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곳을 선호하게끔 진화했다고 합니다. 열린 시야는 물이나 음식 같은 자원을 찾거나 포식자를 빨리 알아차리는 데 유리하며, 눈이 달려있지 않은 머리 위나 등 뒤를 가려주는 피난처는 포식자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2층 이상 식당이나 카페에서 창가 쪽을 선호하는 이유 또한 조망과 피신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식용, 약용으로 쓰이는 극소수 꽃들을 제외하면 꽃은 우리 인간의 생존과 번식에 직접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 듯 보입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진화적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꽃에 매혹되는 심리를 진화시켰을까요? 진화심리학자 고든 오리언스는 꽃이 향후 몇 달 동안 이곳에서 유용한 자원을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꽃은 노래지 않아 이 자리에서 과일이나 견과, 덩이줄기 같은 음식물이 나게 되리라고 알려줄 뿐더러 꽃이 있는 곳에는 초식동물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털이 있는 동물에 비해 날씨가 차가우면 체온은 더 빠르게 하강하고 더우면 체온은 더 빨리 상승하고 자외선 피해도 더 많이 받습니다. 털이 없으면 이토록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도 과감히 털을 벗어버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진화생물학자 마크 페이겔과 월터 보드먼은 오직 인간만이 불을 사용하는 법을 터득했고 따뜻한 옷과 주거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옷과 불을 얻게 되자 뜨거운 햇볕과 차디찬 냉기, 퍼붓는 비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털의 장점은 점차 희미해졌고, 따라서 기생충이 붙을 확률 높여주는 털은 점점 퇴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자원이 훨씬 더 풍부한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왜 자식 수를 자발적으로 줄이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번식은 성인까지 무사히 성장하는 자식 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하위 생태계에 위치하는 생물일수록 번식할 때 자손을 많이 낳습니다. 배울 지식도 많지 않았고 직업 선택의 폭도 적었던 과거 농경사회와 달리 현대의 경쟁적인 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학교에서 다양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나중에 큰 경제적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가정이 자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쟁에 발벗고 나서면서 한 자녀에게 부모가 투자하는 자원량이 급등함에 따라 결국 자식 수를 희생하면서 우수한 자식을 한두 명 길러내는 전략이 현대의 환경에서는 적응적이라고 많은 진화생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